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그래. 밥은 잘 먹고 있지? 결혼한 딸과 통화 중인 고작 씨. 잘해주고. 그래. 그런데 그때 30년 지기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유, 엄마 전화 들어왔다. 금방 다시 걸게. 응, 그래. 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가 반갑기만 한데요. 거푸나.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어쩜 애가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반가운 마음도 잠시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굳어만 가는 고작 씨의 표정. 무슨 일이죠? 안 되겠다. 야, 지금 당장 만나. 만나서 얘기해. 대체 두 여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시간 뒤 곧장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내가 잘못했어. 그 돈 내가 더 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라. 내 딸 아직 신혼이잖니. 거푸나, 응? 예,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잖니. 그동안 봐온 세월이 있었으면 그렇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30년 지기 친구인 둘 사이에 아마도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며칠 전 결혼을 한 아들의 축의금 장부를 보던 이거쁜 씨. 흥청이는 100만 원, 망청이는 150만 원, 이름이 보자기는 정말 많죠. 10만 원? 이름에서 금액이 바로 그러니까요. 예, 100만 원 했는데. 연결이 되는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고작이는 10만 너 원. 어쩜 애가 그러니? 하신 거죠? 너 내가 네 딸 결혼할 때 축의금 얼마나 넣었는지 기억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우정이 고작 10만 원이라니. 다시 봤다 얘.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예, 우정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기다니. 아이고, 사람 다시 보게 되네. 뭐? 축의금 액수 차이로 인해 깨져버리고만 두 사람의 30년 우정. 네 딸 말이야. 아니, 우리 딸이 뭐? 그때 남자친구랑 5년 넘게 동거했다고 그랬잖아. 네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맞지? 그건 왜 그러는 건데? 그냥 별 뜻은 없고 너네 사위는 이 사실을 알려나 몰라. 야, 지금 당장 만나. 응?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돈 때문에? 축의금이라는 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인데 네가 먼저 그럴 줄은 몰랐다 얘. 그렇다고 이렇게 남의 딸 약 좀 잡아서 협박하니? 아유, 너 너무하는 것 같지 않니? 그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됐어. 나는 돈보다도 우리 사이가 이 정도인 줄 알았으니까 됐어. 네 사위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유, 거구나. 아유, 내가 무릎이라도 그렇게. 예. 너 정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마음대로 해. 아이 참. 축의금 때문에 친구 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이거쁜 씨. 며칠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이거쁜 씨. 여보세요? 혹시 지민이 남편 되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장모 되는 사람의 친구인데요. 저기 뭘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네,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전에 지민이가 예? 돈가요? 결국 아내의 흑역사를 알게 된 사위. 아유, 네가 웬일이야? 너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왜 내 탓을 해? 뭐? 이게 그냥, 축의금으로 응? 시작된 갈등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냥 그깟 돈이 뭐라고? 돈 준댔잖아. 너 이러는 거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일로 고소를 해? 너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봐. 너 고소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안 놔둬. 가만히 안 놔두면 아이고 참. 아이고. 축의금 불만으로 시작된 갈등,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지 모의법정에서 알려드립니다. 서늘한데요.
좀 예, 혼란스러워. 오늘의 사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야. 네. 너무 황당한데요. 축의금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군요. 예. 황당합니다. 네. 이 주인공의 서운함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이제 서운할 수 가는 있죠. 게 있으면 네. 또 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 딸의 과거를 가지고 그렇죠. 협박을 하다니 이거 협박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본인이 아무리 서운하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행위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신체라든지 생명, 아니면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게 모두 다 협박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가 과거에 어떤 남자랑 동거했다. 이거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상습범뿐만이 아니고 지금 돈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 그럼 돈 가지고 또 협박을 했다. 이거는 가중처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은 그게 협박죄보다 이제 가중처벌된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인데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돈을 요구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엔 SNS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SNS 통해서 협박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직접 만나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문자라든지 뭐 톡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저를 협박하면 너무 무섭고 그렇죠. 황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받는다. 하고 아니면 네. 또 혹시 알려질까 봐 이 협박 공갈범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협박 공갈범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만나서 협박하면 녹음을 하고 문자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축의금 때문에 100만 원을 줬는데 10만 10만 원. 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우정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고작 이게 씨. 네. 사실은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네, 들어요. 근데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한 뭐 묘책 방법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게 관례지만 또 그 법인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혼동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줬다. 뭐 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해가 쌓이면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적게 받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해서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대화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부에 잘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축의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듭니다. 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축의금이 어디로 가야 맞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축의금이 이제 여러 하객들이 낼 텐데 그 축의금은 신랑 신부 걸까 아니면 신랑 신부의 부모님 걸까요? 법적으로. 이게 그런 어려워요. 좀 애매해요. 난. 변호사님 그것 지금 저희가 여쭤보려고 변호사님 모신 바로 건데 그걸 그게 이제 혼주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축의금의 소유권자가 되고요. 가끔 부모님이 이 축의금 받은 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세금에 보태 써라. 이럴 경우에는 사회통령상 뭐 그것까지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지만 그게 거액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 수억 원짜리를 축의금 줬다.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좀 황당하고 좀 정신없고 이것분 씨와 고작 씨의 갈등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흥청 씨, 망청 씨도 네, 있었어요. 흥청 씨, 망청 씨.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개선돼야 할 만한 축의금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여러분 있을까요? 청첩장을 받으면 기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그게 가끔- 이제 네. 케이스 안 바이 받아봐서 케이스죠. 모르겠는데. 예,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고지서 같다,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축의금 금액이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네네. 김영란법에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매할 경우에는 그래 법을 지켜야지 5만 원을 이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축의금이 너무 부담감이 가지면 안 돼요. 원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축하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니까 원래 그 의도를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청첩장이 뭔가 고지서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쵸, 또 들고요. 네. 예,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좀 훈훈하게 서로 훈훈하게. 축하를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또 코로나19 시대 사실 또 뭐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문화가 더 좀 좀 우리 정착되고 좀 생각해봐야 할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이법정 이은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